안녕하십니까, 광닭입니다. 자, 이제 5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날씨가 제법 더운 느낌까지 듭니다. 이제 6월에 접어들면 아주 높은 기온이 나타나면서 더위에 좀 힘든 시기가 될 것도 같고요. 또 6월에는 이제 장마가 시작됩니다.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이제 심어 놓으신 대부분의 작물들도 얼추 1차 수확이 끝날 거고요. 장마 기간이 접어들면 상추라든지 뭐 다른 잎채소들은 이제 어지간한 건 재배가 좀 어려워집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또 김장 준비에 들어가셔야 되겠죠. 그렇다 보니까 이 여름철에 6월, 7월, 8월 이 무렵에 잎채소로 이용할 만한 작물이 마땅치가 않습니다. 여름에는 상추도 마땅치가 않잖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여름철 그리고 특히 장마철에 오히려 왕성하게 자라면서 여러분들이 수확량을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고 또 아주 좁은 면적만 있어도 많은 양을 수확하면서 병충해 피해도 없어서 기르기도 쉬운 그런 작물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이 작물은 5월 초중순 뭐 늦으면 5월 말까지도 가능은 합니다. 이때 씨앗으로 파종해서 싹을 틔워서 기르시게 되면 장마철에 수확이 시작될 수 있고요. 그 수확 시기는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9월까지 계속해서 수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작물이 뭘까요?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는 여기 이 작물입니다. 바로 공심채입니다. 제가 씨앗으로 파종을 해서 대략 지금 이 정도까지 기르려면 2주 정도 육묘를 한 단계입니다. 발화 자체는 아직까지는 기온이 조금 낮기 때문에 저는 비닐 터널을 씌워서 육묘를 했어요. 근데 이제 5월 중순에 접어들면 아마 실온에서도 발화가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될 겁니다. 이 공심채는요, 동남아시아 작물이에요.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장마철에 최적화되어 있는 작물입니다. 모르긴 해도요, 앞으로 점점 이 공심채를 재배하는 농가가 늘어날 거라고 한번 짐작을 해봅니다.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마 기간에는 우리나라에서 마땅히 드실 만한 잎채소가 좀 귀한 시기예요. 그렇다 보니까 뭐 야채 값이 장마 기간엔 좀 많이 비싸집니다. 이런 시기적인 특성 때문에 웬만한 작물들을 재배하기가 어려운데 이 공심채는 동남아시아가 고향인 만큼 폭풍 성장을 합니다.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넓은 면적이 아니어도요, 수확량이 4인 가구 정도에서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양이 수시로 수확이 됩니다. 그러니까 오히려 넓은 면적 재배하지 마시라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을 정도의 그런 작물입니다. 자, 그리고 무엇보다 텃밭 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병충해죠. 이 공심채는 더운 걸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도 병충해가 거의 없습니다. 거의 없다기보다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. 그래서 뭐 무농약으로도 얼마든지 재배가 가능하고요.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넓은 면적이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베란다, 옥상, 뭐 화분, 그 다음에 이런 텃밭에 조금 남은 공간, 이런 공간에 심어 보십시오. 지금 제가 심는 것도 약 20여 포기가 조금 더 돼요. 그런 거를 적절한 일반 작물 재배하듯이 재배 간격 한 10cm 남짓 두시고 기르시게 되면 여러분들 야채 귀한 여름 내내 이 공심채 아주 풍성하게 수확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재배를 하면 좋을까요?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씨앗을 구하셔야 돼요. 아마 모종을 구입하시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. 보편화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. 인터넷으로 씨앗은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어요. 공심채 씨앗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시는 거니만큼 물론 이제 배송비가 들어가니까 체감을 하시기에는 가격이 좀 있다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. 그 씨앗을 한 해에 다 쓰시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한 3, 4년은 쓰실 수 있는 양이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이렇게 육묘를 하십시오. 포트에 흙을 담아서 발화를 시키시는데 일반 흙보다는 이런 상토를 쓰시는 게 조금 더 발화가 쉽습니다. 그렇게 해서 발화가 된 이 모종을 지금 무렵 정식을 하시면 그게 자라서 6월 장마가 시작될 때 폭풍 성장을 합니다. 그러면 어느 정도 단계에서 수확을 하실 수 있냐면 대략 30cm 정도가 되면 수확이 가능해요. 수확이 가능하다라는 표현보다 그 정도 상태가 여러분들이 공심채를 가장 맛있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시기일 겁니다. 특별한 맛과 특별한 향이 없어요. 그래서 어떤 소스를 넣더라도 잘 어울리고
우리나라 사람들이 거부할 만한 그런 향이나 맛이 나지 않습니다. 그러면 왜 이 공심채를 권해드리냐면 식감이 기가 막히고요. 그 다음에 요리법이 되게 단순해요. 마늘과 기름 정도에 볶아서 거기에 굴소스 정도만 살짝 곁들여서 볶음 요리로 드시면 여름에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요리가 공심채 요리입니다. 그래서 동남아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정체 모를 이런 어떤 채소를 가지고 만든 음식인데 아주 매력 있다고 느끼셔서 돌아왔는데 그게 이 공심채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. 그리고 모닝글로리란 이름만 알지 공심채라는 걸 모르고 계시는 분도 많습니다. 바로 모닝글로리, 공심채 같은 이름입니다. 그리고 수확하실 때 한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. 이걸 제가 아까 6번이고 7번이고 수확을 해 드실 수 있다 그랬어요. 서리가 내릴 때까지. 그러려면 이걸 땄을 때 다시 올라와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완전 밑바닥까지 자르지 마시고 대략 이파리 기준으로 한두 마디 정도를 남겨두시면 그 마디에서 또 새순이 올라옵니다. 그래서 그 새순을 다시 키워서 또 수확하시고 또 새순을 키워서 수확하시면 대략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6번에서 7번 정도 수확이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대략 제가 볼 때 20-30일 단위로 한 번씩 수확이 가능할 것 같아요. 이게 동남아시아 고향인 만큼 비가 올수록 잘 자라요. 오히려 물속에서도 자랄 만큼 장마철에 잘 자라는 작물이 바로 공심채입니다.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배 시기 좀 맞춰주시고 길이가 30cm가 넘어버리면 정말 끝도 없이 자랄 정도로 무성하게 자라거든요. 그러면 이게 너무 굵어져서 식감이 좀 억세져요. 그러니까 딱 30cm 정도 됐을 때 혹은 그보다 조금 어릴 때 수확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. 오히려 장마철에 좀 귀찮다고 안 나오시다가 한 달 만에 나오면 굉장히 무성해져 있는 공심채를 발견하실 수 있을 정도로 무성하게 자라니까요. 그 재배 수확 시기 놓치지 마시고 수시로 수확해서 드시면 그 맛과 식감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럼 올해 좀 이색적이지만 이런 새로운 작물에 한번 도전해 보시게 되면 해마다 5월 되면 이 공심채를 심으실 날짜 기다리시게 될 겁니다. 자, 광다이가 추천하는 5월 추천 작물 공심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면서 풍성한 수확도 동시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